안녕하세요. DJ 가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가 둘 있는 40대 직장인인데요.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이랑 전 서로 다른 부서에 있지만 저희 회사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죠. 그래서 자주 마주치는데 어느 날부턴가 대표가 남편을 못살게 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남편한테 정신 차리자 이러더니 대표가 이제는 대놓고 이런 소리를 내뱉었어요. 박 과장, 이리 와봐. 내가 늘 피던 거 알고 있지? 그걸로 사오고 커피도 사와봐. 사무실 커피도 이제 질렸어. 자기가 필 담배랑 먹을 커피를 아무렇지 않게 사오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또 싫은 내색도 안 하고 바로 사오겠다고 했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대표가 이러는 걸 처음 봐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오랜 회사 생활과 아내의 직감을 미루어 봐서는 잘못 건드렸다간 남편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 같더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남편이랑 슬쩍 이야기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마침 남편이랑 단둘이 야근할 일이 생겨서 이렇게 말해봤죠. 요즘 대표님이 이상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묘하게 변한 것 같더라? 당신은 알고 있어? 설마 약점 잡힌 건 아니지? 웃으면서 이야기해봤는데 남편 반응이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 있긴 아무 일도 없어. 대표님 담배랑 커피 사주는 것 때문에 그래? 점수 따려면 그것 좀 사줄 수도 있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 남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어깨를 움찔거리는 것 봐서 제 예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표정을 굳히고 진지하게 말해봤어요. 세상에 어떤 회사 대표가 직원한테 담배 사오고 커피 사오라고 시키겠어. 요즘 그러면 신고당해. 당신은 점수 따려고 그런 거겠지만 나는 내 남편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사건 터진 다음에 말하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으니까. 남편이 무언가 말할 듯 말 듯 머뭇거리더니 결국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제가 남편한테 말하라고 윽박지르고 재촉할 수도 없고 무슨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니라서 기다렸죠. 때가 되면 남편이 말해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운 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또 일이 터졌어요. 회사 대표가 남편이 한 실수가 아닌데도 박 과장 불러오라더니 일이 말하더라고요. 이 팀장이 실수로 지폐를 파쇄기로 갈아버렸대. 한 조각씩 붙여서 원상복귀 시켜봐. 팀장님이 영수증 봉투랑 공금 봉투를 따로 놔뒀는데 착각했나 봐요. 영수증 대신 돈 봉투를 파쇄기에 넣어버렸다고 해요. 파손된 돈은 80% 이상 붙여가야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걸 남편 보고 해결하라고 한 거예요. 팀장님은 당연히 자기 실수를 다른 사람이 수습하게 생겼으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아니요.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퇴근 후에 하나씩 붙여볼게요. 자잘한 게 찢긴 게 아니라 세로로 길게 찢겨서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대표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그걸 혼자서 어떻게 다 하게? 박 과장 보고 도와달라고 해. 그래서 제가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듣게끔 했죠.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하나씩 붙이면 어떨까요? 어차피 빨리 수습해서 내야 하는 돈이잖아요. 다행히 저희 전 직원 모두 점심시간에 모여서 돈을 붙여주겠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틈틈이 돈을 붙였는데도 거의 2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나서지 않고 저희 남편만 돈을 붙이고 있었으면 정말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때부터 대표만 보면 정말 짜증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저희 남편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싶었죠.
회사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를 남편이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보통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이 이후로는 남편의 대답을 강하게 재촉해 댔어요. 회사 메시지로 대표가 갑자기 왜 저러냐고 물어보거나 퇴근 후에 물어봐도 남편은 묵묵부답이더라고요. 참다 못한 제가 대놓고 남편 편을 든 적도 있었어요. 박 과장님 일이 아닌데 왜 그러시죠? 왜 그걸 박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하거나 그건 제 소관인데 문제가 생겼으면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왜 과장님한테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똑부러지게 오목조목 따지는데도 대표가 절 무시했었죠. 오히려 남편이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답답했어요. 그래서 대표실 문을 불시에 두드렸는데요. 대표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요즘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요? 회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박 과장님, 부서 일도 아닌데 과장님이 지적받고 있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돌려서 얘기해줬는데 대표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박 과장이 잘못한 일이니까 뭐라 하지. 왜 감싸고 돌아? 와이프라서 이러는 거야? 이래서 사내 연애, 사내 결혼은 못 쓴다니까. 대표가 너무 재수없게 구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소리쳐버렸죠. 아니 그럼 무작정 직원한테 화풀이하고 모든 일을 한 사람 책임으로 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원래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데요? 자꾸 이러시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남편 인생 망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다가 일이 반박했어요. 제가 신고하면 대표님 인생이 망가지지 왜 제 남편 인생이 망가지나요? 대표가 이때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이혼당할 텐데?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니까 남편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절 말리더니 대표님한테 고개를 숙이며 자꾸만 죄송하다는 거예요. 이참에 삼자대면 하자. 요즘 대표님이란 당신 왜 그러는 거냐 소리치니 남편이 오히려 화를 냈어요. 당신 여기 회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답지 않게 왜 이러는데 제발 진정하고 대표님한테 이러지 마. 정신을 차리고 보니 회사 직원들이 일하다 말고 대표실 쪽으로 모여 있었어요. 바쁘게 일하고 있던 직원들이 짜증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기도 했었죠. 다른 회사 사람들도 일 때문에 우리 회사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어서 작전을 변경하기로 했어요. 근무 시간에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남편에겐 퇴근하고 집에서 보자고 말하고 일단 자리로 돌아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이 손에 잡힐 리가요. 그날 겨우겨우 보고서를 작성하고 퇴근을 했어요. 남편과 함께 집으로 오는 내내 얼마나 심란했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남편 입을 열어보려고 술까지 사갔어요. 평소였으면 집에 가자마자 미리 해놓은 반찬으로 밥 해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해주겠다며 그 힘들고 피곤한 날 요리까지 한 거죠. 술상까지 차린 뒤 남편과 말없이 앉았어요. 침묵 속에서 술만 마신 지 몇 분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어느 정도 취한 것 같길래 대표님과 무슨 일 있었냐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술 기운에 용기를 낸 남편이 드디어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안 되는 사모님의 민낯을 보게 돼서 그래. 그날 그냥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했는데 연봉 올려주겠다는 말에 넘어가선. 뜬금없이 사모님이라니. 설마 대표님의 아내분을 말하는 걸까요? 회사를 오래 다녀서 대표님의 아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아나운서인데 요즘에 점점 인기가 많아져서 유튜브에도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케이블에서 방영하는 휴면 다큐 프로그램에서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 방송에 대표도 나왔었고 우리 남편도 잠깐 얼굴을 비쳤었는데요. 설마 그 방송을 촬영한 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대표님의 아내분을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외모랑 성격 때문이었어요. 사모님이 굉장히 인상이 세고 화려하게 생겼는데 하는 행동은 얌전하고 수줍어 보여서 의외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말을 들어보니 제가 지방 출장을 간 사이에 사건이 터진 거였어요. 대표가 퇴근하는 남편을 붙들고 갑자기 이런 부탁을 했대요. 박 과장, 이제 퇴근하려고. 응, 오늘 수고 많았어. 사실 휴면 다큐 프로그램 촬영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원래 오기로 한 애가 갑자기 펑크를 내서. 사실 박 과장이 나랑 제일 친하잖아. 오래 본 직원이기도 해서 집에도 초대하고 싶었어. 남편이 촬영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대표 집까지 가야 하니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카메라에 익숙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다고 했죠. 대표가 끈질기게 설득해대서 남편이 참 난감했다고 하네요. 아니야, 전혀 어려운 일 아니니까 잠깐만 시간 내줘. 나랑 집도 가깝잖아. 방송도 별거 없어. 그냥 내 집에 초대해서 한잔하는 컨셉이라 술 마시면 어색한 것도 없어질걸? 카메라 앞에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인지, 우리 와이프는 얼마나 현모양처인지 말해주면 돼. 우리 같이 일한 지 오래돼서 대충 알잖아. 사실 그 다큐는 대본이 다 있는 방송이었나 봐요. 남편이 여기서 열심히 머리를 굴렸대요. 어떻게 거절해야 놔줄까 고민하다가 이런 핑계를 댔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저희 아내가 지방 출장 가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장모님께서 애들을 봐주시고 있는데 몸이 안 좋으신 분이라 얼른 가봐야 해요. 남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대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댔다고 하죠. 이제 곧 연봉 협상할 때 다가오지 않았나? 이번에 도와주면 확실히 연봉 올려줄게. 솔직히 박 과장 일 잘하잖아. 안 그래도 박 과장이 원하는 연봉까지 올려주려고 했었어. 이 말에 혹한 남편이 잠깐은 될 것 같다고 말해버렸대요. 결국 친정엄마한테 양해를 구하고 대표 집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 대표와 사모님, 카메라를 들고 있는 스태프들까지 있어서 무척 어색했다고 하죠. 게다가 사모님은 어찌나 내성적인지 음식을 내놓고 한마디도 안 했대요. 촬영 중인데 너무 조용하길래 남편이 사모님한테 이런저런 말을 걸어봤다고 해요. 사모님, TV 화면보다 실물이 더 예쁘시네요. 대표님께서 아름다우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던데 진짜였네요. 역시 아나운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도 해봤지만 사모님은 그저 웃으시기만 했대요. 결국 남편은 이 어색함을 견디기 힘들어 평소보다 술을 막 마신 거죠. 남편이 술에 약한 편도 아닌데 혼자서 만취해버렸다고 해요. 그동안 바빠서 술을 통 못했는데 갑자기 마신 것도 컸죠. 하지만 정신은 바짝 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들었어요. 술을 마시면서 대표가 요구한 대로 칭찬을 엄청나게 늘어놓았다고 하는데요. 대충 이런 식으로 둘러댔다고 설명해줬어요. 우리 대표님은 정말 능력이 출중하시죠. 저희 회사가 한번 망할 뻔한 적이 있는데 대표님 덕분에 위기 극복했어요. 대표님 없었으면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좋은 회사 찾지도 못했을 거예요. 대표님한테 일 잘하는 비법을 물어보니까 사모님 덕분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사모님께서 그만큼 많이 뒷바라지 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정말 고생 많았죠. 아무리 대단한 대표라고 해도
세상에 어떤 직원이 이렇게 과장되게 칭찬해주겠어요. 술에 만취했는데도 남편이 정신줄 붙잡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너무 대견했어요. 여기서 불편한 자리가 끝났으면 연봉도 오르고 참 좋았을 텐데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스태프들이 슬레이트를 친 후 촬영이 끝났다고 얘기해줬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긴장이 풀려서 술기운이 몰려오는 바람에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하죠. 일어나 보니 남편 혼자 거실 소파에 잠들어 있었대요. 휴대폰을 보니 새벽이었고 장모님께 전화가 엄청 많이 와 있어서 허둥지둥 일어났다고 하죠.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모님 목소리 같아 천천히 다가가 봤다고 하는데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다큐를 촬영하던 PD랑 사모님이 껴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못 본 척 얼른 자리를 뜨려고 했고요. 하지만 당황한 남편이 뒤를 못 보고 의자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하네요. 그렇게 사모님이랑 눈이 마주치고 PD도 뒤돌아보자 남편이 그 둘보다 허둥지둥거리며 이렇게 소리쳤대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사모님. 남편이 후다닥 옷가지를 들고 신발장으로 가려는데 사모님이 앞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알죠? 아까 저랑도 일했잖아요. 그거 다 찍어놨으니까 말하는 순간 다 공개해버릴 거예요. 남편이 그게 무슨 말이라고 따지니 사모님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고 해요. 사진 속 남편은 잠들어 있었고 사모님이 남편한테 꼭 안겨 있었대요. 남편이 그 사진을 몇 번이나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리 말했다고 하는데요. 사모님, 제가 이랬다고요? 저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저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남편은 술이 전부 다 깰 정도로 등골이 서늘해지고 있는데 사모님은 방긋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했대요.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해놓고 모른 척 시치미 떼네? 이거 마누라한테 다 보여주면 이혼도 당하고 회사에도 소문이 쫙 나서 그만두게 될 텐데 무섭지 않아요? 남편은 이날 처음으로 대표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대요. 남편이 본 방송에선 사모님이 늘 교양 있는 말투로 말했거든요. 집에서 벌어진 술자리에도 사모님이 낯가린다고 조용히 앉아만 있던 여자였으니까요. 순진하고 소심한 우리 남편은 갑자기 변한 사모님이 너무 무서웠다고 하죠. 이런 여자라면 날 이혼시키고 회사도 그만두게 만드는 것은 물론 이쪽 업계에 발도 못 들이게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걱정 마세요, 사모님. 저 비밀 꼭 지킬게요. 저는 사모님한테 아무 감정 없으니까 진정하세요. 남편이 그대로 뒷걸음질 치며 도망 나왔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지금 협박하는 거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야 했는데 우리 남편이 참 무르긴 했죠. 남편 말로는 그날 밤 공포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게 갑작스러워서 얼른 그 집을 빠져나오고 싶었다고 하네요. 듣기만 해도 심란한데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저희 남편도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집에 초대한 건가, 나를 얕잡아 본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고 하죠. 제가 오해할까봐 말도 쉽사리 꺼내지 못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저한테 말하려는 시도는 했었어요. 주말에 애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모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당신 혹시 대표님 아내분 알아? 있잖아. TV에도 가끔 나오는 아나운서. 이런 식으로 운을 띄우길래 당연히 안다고 대답했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식탁만 바라보며 횡설수설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대표님 아내분 관련해서 떠도는 소문 같은 거 없나? 회사에서 말이야.
아무래도 남자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여직원들은 찌라시 같은 거 자주 이야기한다며. 남편이 앞뒤 안 맞는 말을 웅얼거리길래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랑 같이 일하는 여직원들이 누가 누구랑 사귄다, 누구를 좋아하는 것 같다, 누굴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대충 대답은 해줬죠. 대표님 안 해본 얘기는 잘 안 하지.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왜 하겠어. 근데 그건 왜? 이때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라며 밥을 깨작이더니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전 남편에게 약간 싸함이 느껴져서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 남편이 대표를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다고 해요. 회사 대표가 남편한테 가서 주책맞게 이런 말도 했대요. 우리 와이프 실제로 보니까 어때? 예쁘지 않아? 와이프가 한 음식은 어땠어? 저번에 보니까 맛있게 먹던데? 안 사람이 또 맛있는 거 해준다니까. 다음에도 놀러와. 사모님이 바람 피고 있다는 소리도 못하고 남편이 진땀을 흘리며 이렇게 둘러댔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음식도 맛있더라고요. 초대해 주시면 영광이죠.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솔직히 말은 이렇게 했지만 대표가 초대하면 절대 안 가려고 했대요. 어떻게든 온갖 핑계를 대며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뒤로 별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봉 협상하는 날에 터졌는데요. 보통 연봉 협상은 회의실에서 회사 대표랑 단둘이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줄 알고 남편이 당연히 회의실을 예약하고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표가 회의실로 들어가 무언가 말하려다가 힐끔 회의실 CCTV를 봤대요. 갑자기 저희 남편 보고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제안했다는 거 있죠. 그 길로 바로 남편이 대표와 함께 회사 건물 뒤쪽으로 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대표가 담배를 피우면서 남편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건넸대요. 우리 마누라랑 바람 폈지? 어디까지 간 사이야? 말해봐. 끝까지 다 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몸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제가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대표 말을 믿어버릴까, 그래도 남편인 자기 말을 들어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고 하죠. 그러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 그날 너무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좀 그렇네요. 남편이 제발 속으로 이대로 넘어가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대요. 대표가 천천히 무언가를 내밀었는데 얼핏 봐도 사진처럼 보였다고 하죠. 그래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고 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회사도 가정도 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결국 대표 손에 쥐어진 사진이 그 사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잠든 남편한테 사모님이 안겨있는 바로 그 사진이요. 남편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있는데 대표가 이리 말했다고 하네요. 이런 짓 했으면서 왜 거짓말하는 거야? 박 과장 그렇게 안 봤는데 배신이네. 남편이 바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자기도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죠. 술에 취해서 사모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사모님한테 사적인 감정 없고요. 대표님과 사모님께서 백년해로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정말이에요. 대표가 끝까지 남편을 의심하며 불륜을 저지른 거 아니냐고 따졌다고 해요. 당연히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했고요. 이 말싸움이 끝나지를 않길래 남편은 대표가 나 몰래 우리 와이프를 만나고 있었다니 회사 관둬달라, 고소하겠다는 말을 할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표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출세하는 방식이니까 박 과장은 신경 쓰지 말고 밖으로 발설하지 마. 괜히 소문나면
박 과장이 말했다고 생각할 거다. 사실 대표가 자기 아내의 불륜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사모님이 이런 식으로 유명해지고 있다는 걸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같았대요. 남편이 대표의 태도에 충격받아서 이리 반문했다고 해요. 알고 계셨다고요? 사모님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저랑 자식들만 보고 사는 남편에게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는 세계겠죠. 그 와중에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 우리 와이프 일인데 당연히 알고 있었지. 이제 자네도 우리랑 한패야. 우리 안 사람 실체가 드러난 순간 박 과장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인생 끝장날 거야. 회사 그만둬도 공개할 거니까 알아서 해. 당연히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서 대표를 진정시키고 회유하려고 했대요. 저는 대표님이랑 대표님 아내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신경 안 쓰고요. 말할 생각 절대 없으니까 회사 그만두게 해주세요. 비밀 유지 서약서 그런 거 써도 좋습니다. 저 불편하게 어떻게 회사 다니란 말입니까? 대표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남편이 일이 사정했는데도 대표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괜히 나가서 우리 얘기해버리면 어떡해? 그럼 우리 마누라 아나운서 자리도 해고당하고 방송도 잘릴지도 몰라. 우리 마누라가 PD랑만 연줄 있는 것 같아? 내 와이프가 사무실에서 접대한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있다고. 생각보다 연줄 세니까 괜히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회사나 다녀. 이러면서 대표가 사모님이랑 남편이 붙어있는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겠다고 협박한 거예요. 남편은 결국 소가리를 하면서 대표가 커피를 타오라거나 담배 심부름을 해도 아무 소리도 못했던 거죠. 감히 우리 남편한테 그런 협박을 하고 이혼시키려고 하다니. 아무 잘못 없는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생각에 눈깔이 획 돌아갔어요. 어떻게 이 대표에게 세상이 무섭다는 걸 알려줄까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이 떠올랐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리 말해줬는데요. 당신이 다시는 그 대표 얼굴 안 보고 싶고 나도 당신이 무시당하는 걸 보기 싫거든. 그런데 이대로 우리 퇴사할 수 없어. 우리를 무슨 호구로 본 모양인데 사는 게 얼마나 순탄치 않은지 보여줘야지. 일단 사직서 내지 말아봐. 감히 우리 남편한테 그랬으니 인생 쓴맛 좀 봐야지. 남편이 제 말을 듣고도 퇴사하면 안 되냐 하는데 마음이 너무 저려왔어요. 복수를 강요하는 것도 웃긴 일이라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네요. 당신이 싫으면 대표한테 해코지 같은 거 안 할게. 그런데 억울하지 않아? 나중에 귀찮아지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피하면 우리가 위험해질지도 몰라. 회사 그만두고 나서 이쪽 업계에 발도 못 딛게 하면 어쩌려고. 남편이 제 말을 듣곤 이대로 물러나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고 까부는 대표를 참교육하기로 했죠. 우리가 대표님 하면서 존중해주니까 이 자식이 정도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회사 CCTV를 노렸어요. 아무리 회사 직원이라고 해도 회사 CCTV를 함부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겐 방법이 다 있었어요. 요즘 회사 건물 내에서 누군가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투척하고 몰래 흡연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이번에도 회사 복도 끝 창문 앞에서 누군가 피고 간 담배꽁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거로 들고 가서 관리소장한테 결재를 받았어요. 본사 관리부에 공문을 보내니 2달치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CCTV를 확인하려는 이유는 남편 말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대표가 집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사모님을 접대시켰다고 하니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알아내서 뭐 하려고 했냐고요? 우리 남편 인생 망치려고 들면 저도 CCTV 영상을 들먹여
대표 아내를 협박하려고 했어요. 아무리 뻔뻔한 작자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보게 되는 걸 원치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 CCTV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버린다고 하면 대표랑 사모님 둘 다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될 테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과 같이 한참을 CCTV 녹화본을 뒤져보는데 생각보다 더 소름 끼치는 장면을 포착하게 됐어요. 사모님이 나이대 지긋해 보이는 남자랑 회사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할아버지 뻘로 보이는 남자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 있죠? 그 할아버지는 우리 회사의 라이벌이자 대표와 철천지 원수인 다른 회사 대표였어요. 이 할아버지는 회사 내에서 강 대표님이라고 불리고 있었는데요. 강 대표는 저희 회사 대표가 대표의 아버지로부터 일을 이제 막 물려받았을 때를 노렸어요. 저희 회사 대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엉성하게 하고 있을 무렵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거죠. 대표는 강 대표를 워낙 오랫동안 봐와서 경계심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강 대표는 그 사실을 알고 맨날 일을 가르쳐주겠다, 술을 마시자 하고 친목을 다져놨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요한 프로젝트 정보를 빼가고 인력을 빼가기 시작했어요. 회사 직원인 저희 부부가 알게 된 것도 다 여기에 있었는데요. 저희 팀원들이 극비에 진행하고 있던 기획안도 밖으로 누출되고 있었거든요. 팀원들 사이에 스파이가 있다는 소문이 나고 있을 무렵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스카우트 제안이 왔다며 갑자기 그만두더라고요. 대표가 그 사실을 알고 격분하면서 회사를 박차고 나간 적도 있어요. 그날 대표가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무슨 소식이 들렸는지 아시나요? 대표가 강 대표 얼굴에 멍자국을 내서 경찰서에 갔다는 거예요. 대표가 이것 때문에 고소까지 당하고 난리가 났었죠. 사직서를 낼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회사가 흔들리던 시기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대표의 아버님이 어떻게든 수습해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하지만 강 대표의 파렴치한 행동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이번엔 강 대표가 대표의 아내까지 빼앗으면서 대표의 인생을 망치려고 접근한 것 같았어요. 라이벌인 강 대표는 그렇다 쳐도 사모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표의 철천지 원수랑 몰래 만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개방적이고 욕심이 많은 남자라도 아내랑 원수가 만나는 걸 허락해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마디로 대표도 자기 아내가 원수랑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 이 CCTV 영상을 복사해서 USB에 담아뒀어요. 물론 남편이 대표에게 갈굼당하고 망신당한 장면도 핸드폰으로 촬영해두고 증거로 남겨놨는데요. 이 이후로 기회를 엿보려고 계속 회사에 다녔더니 대표가 지 앞날도 모르고 남편을 계속해서 괴롭히더라고요. 다른 직원의 실수를 또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이런 말을 해댔어요. 박 과장이 제대로 안 알려주고 인수인계 자료를 엉망으로 만든 거 확인도 안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든 수습해봐. 일주일 주면 되지? 그래서 대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끼어들어서 말했죠. 그게 왜 박 과장님이 수습해야 하는 일인가요? 이 정도 실수는 당연히 계정씨 잘못 아닌가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서 신입이 똑같은 실수했을 때는 신입한테만 뭐라 하셨잖아요. 이때 대표가 한숨을 쉬면서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두 손가락 사이에 신용카드를 끼워서 들어올리더니 남편한테 건네는 거 있죠. 턱질까지 하면서 담배를 사오라고 하길래 대표 손에서 카드를 가져갔어요. 다시 신용카드를 대표에게 건네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대표가 신용카드를 신경질적으로 가로채 가려고 하길래 제가 획 피하면서 대꾸했어요. 박 과장님한테 왜 담배 심부름 시키세요? 저희 남편 무시하세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전부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직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요즘 대표님이 좀 너무하시긴 했어.
이런 멘트를 날려줬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변명하더군요. 박 과장이랑 친한 형 동생 사이라서 부탁한 거야. 박 과장은 아무렇지 않아 하는데 그 남편이라고 너무 싸고 도는 거 아니야? 나도 옛날에 아버지가 담배 심부름 많이 시키고 그랬어.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길래 제가 사직서 낼 생각으로 전곡을 찔러줬어요. 뭐? 형 동생 사이요? 건달도 아니고 어떤 동생이 형 담배 사다가 갖다 바치나요? 담배 정도는 직접 사세요. 요즘은 아버지들도 자식들한테 담배 심부름 안 시켜요. 아, 대표님은 뭐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나 보네요? 제가 이랬더니 대표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나중엔 저한테 말이 너무 심하다. 이거야말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소리 지르길래 퇴근 시간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대로 제가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가버리니까 대표가 길길이 날뛰었죠. 전 그런 대표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남편한테 회사 컴퓨터로 메시지를 보냈죠. 회사 대표가 부르면 꼭 말하라고요. 대표가 근무 시간에 또 남편을 부를 줄 알았는데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제 눈치를 보면서 괴롭히지도 않아서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주말이 되니 역시나 예상대로 대표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으니 대표 목소리에서 술 기운이 느껴졌는데요. 어이없게도 대표가 잔뜩 열이 받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해대더군요. 너네 와이프 때문에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 전부 다 어그러졌어. 이번에 이사하게 돼서 직원들 집들이 초대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망쳤으니까 네가 와서 수습해. 도대체 뭘 수습하라는 걸까요? 이참에 계획한 대로 복수해주려고 남편이랑 같이 대표 집 주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물론 복수를 위한 집들이 선물도 준비해 갔어요. 대표 집 초인종을 누르니 사모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모님이 문도 열어주지 않고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남편 꽐라돼서 지금 자고 있는데 설마 와이프도 데려온 거 아니죠? 그새 대표가 자기 아내한테도 제가 한 짓을 꼰질렀나 봐요. 잔뜩 경계하면서 말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말해줬어요. 아니에요. 저 대표님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집들이 선물도 사왔으니까 열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남편이 어쩌려고 그러냐 겁을 먹길래 일단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모님이 문을 열어줘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사모님이 인사도 안 하고 남편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멀뚱히 서서 뭐 하세요? 일단 설거지부터 하세요. 그리고 식탁에 있는 거 전부 다 치우시고요. 바닥도 깨끗이 닦으세요. 사모님 말을 듣고 살펴보니 집안은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미 한바탕 우르르 몰려왔다가 휩쓸고 간 것 같았죠. 설거지거리만 잔뜩 쌓여있는 게 아니라 식탁에는 각종 음식물과 일회용품 쓰레기, 그리고 술병이 쌓여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바닥에는 흘린 음식물부터 쓰레기까지 난장판이 따로 없었는데요. 이걸 전부 다 남편한테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게 집들이 선물이에요 라고 말하며 선물 상자부터 내밀었어요. 사모님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서 상자를 열어보더라고요. 선물 상자는 집에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골랐고 당연히 안에는 USB가 들어있었어요. 사모님이 USB를 발견하고 인상을 쓰면서 쳐다보길래 이리 말해줬죠. 이거 TV에도 연결되는 USB거든요. 마침 여기 있는 TV도 스마트 TV라 USB가 연결되네요. 여기 한번 꽂아보세요. 사모님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USB를 TV에 연결하고
CCTV 영상을 켜봤어요. 제 예상대로 사모님이 강 대표랑 자기가 그렇고 그런 짓을 하는 모습을 보곤 얼굴이 새파래지더군요.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고 하길래 웃으면서 얘기해줬어요. 요즘 세상 참 무서워요. 사방에 CCTV가 있는데 가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방심은 금물이죠. 영상 소리가 너무 커서 대표가 깰까봐 무서웠는지 사모님이 덜덜 떨면서 얼른 TV를 끄더니 USB를 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USB를 손에 넣었죠. 이때 사모님이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이것만큼은 남편이 알면 안 돼요. 내가 괜히 그 늙은이랑 연애한 줄 알아요? 이게 다 남편을 위해서 그런 건데 이러면서 제게 매달려 USB를 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대표가 나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그 순간 대표가 저를 보자마자 역정을 냈고요. 네 혼자 오라고 했더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집들이 하느라 더러워져서 설거지랑 청소 좀 시키려고 했더니 집 마누라를 데려왔네. 엄마한테 이르는 애새끼도 아니구나 참. 내 집에 네 마누라 데려와서 뭐하게?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다 뭐라 하면서 나 협박하려고? 박 과장, 네 마누라 보는 앞에서 잘리게 해줘? 그래서 제가 큰 목소리로 대표 말을 딱 잘라버렸죠. 어머, 대표님. 왜 저희 보자마자 화를 내세요? 집들이까지 왔는데 저희 인사부터 시켜주셔야죠. 그쵸? 사모님? 아까 뵀는데 인사를 제대로 못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님 회사 사원이고 여기 제 옆에 있는 박 과장님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대표는 저 여자가 갑자기 왜 저러나 하는 얼굴이었고 사모님은 제 손에 든 USB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입을 열었죠. 사모님, 지금 제 말 안 들리세요? 제가 인사드렸잖아요. 집들이 온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하고 설거지부터 시키신 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그제야 사모님이 벌벌 떨며 제게 인사해줬는데요. 사모님이 제 앞에서 쩔쩔매는 게 싫었는지 대표가 갑자기 저한테 뭐 하는 짓이냐 고함을 질렀어요. 전 당연히 그런 대표에게 USB를 보여주며 진실을 말해주었죠. 대표님, 저 사실 집들이 온 거 아니고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대표가 뭐냐고 물으니까 사모님이 화들짝 놀라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싹싹 빌며 이런 말까지 해줬어요. 제발요. 저 이러다가 남편한테 이혼당해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네? 당연히 전 사모님을 발로 밀어냈고 TV에 USB를 연결했죠. 그동안 사모님이 저한테 매달렸지만 무언가 낌새를 느낀 대표가 화를 내면서 사모님을 잡아 끌었어요. 그래서 전 손쉽게 USB를 TV에 연결해서 대표에게 모든 걸 보여줬는데요. 대표가 사모님이 자신의 철천지 원수랑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걸 보고 충격에 휩싸이더라고요. 점점 대표 얼굴이 붉어지더니 폭발할 듯 눈까지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사모님이 이런 말로 대표를 설득하려고 했죠. 여보, 나 강 대표님 좋아해서 바람핀 거 아니야. 내가 강 대표님 꼬셔서 당신한테 정보 넘기려고 했어. 내가 이런 게 한두 번이야? 지금까지 내 도움으로 라이벌 정보 알아내서 돈 좀 꽤나 만져본 거잖아. 안 그래? 이게 다 당신을 위해 한 짓이라고. 그 말을 들은 대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해서 알아낸 정보가 뭔데? 그런데 사모님이 당황스러워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대표가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졌죠. 사모님이 비명을 질렀다가 다급하게 119를 불러서 구급차가 왔고 저랑 제 남편은 대표가 실려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복수를 끝냈겠지만 전 여기서 끝내지 않았네요. 대표가 쓰러진 마당에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잘 돼도 더 다닐 생각이 없었어요. 사직서를 내려고 마음먹었지만 인수인계를 해야 했기에 회사에 출근했죠. 마음 같아서는 사직서만 내고 싶었지만 회사에 남아있을 오랜 동료들이 걱정돼 인수인계 자료까지 만들려고 간 거였어요. 그 생각으로 출근했더니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회사 대표가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뇌출혈까지 왔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회사 대표가 왜 쓰러졌고 그동안 남편을 괴롭힌 이유가 뭐였는지 다 말해줬는데요. 대표가 돈 벌려고 자기 아내랑 방송국 PD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걸 눈 감아줬다고. 사모님은 또 거기서 선을 넘어서 대표의 철천지 원수랑 미래를 즐겼다는 사실에 직원들이 소름 끼쳐 했어요. 모든 사원들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하며 믿을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남편이랑 같이 받고 CCTV 녹화본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직원들이 웅성거리더라고요. 이런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는 게 맞냐, 회사 곧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더니 결국은 며칠 사이에 전 직원 모두 이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 무렵 인수인계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사직서를 그냥 냈을 리가 없죠. 대표가 입원한 병원을 알아내서 누워있는 대표 얼굴에 사직서를 획 던져버렸어요. 대표가 뭐 하는 짓이냐 역정을 내길래 제가 이렇게 맞받아쳤네요. 우리 남편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거 약과인 거 알고 계시죠? 마음 같아서는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괜히 그러면 제가 대표님께 위자료나 합의금 줘야 하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사직서 던지는 걸로 만족하려고요. 대표가 또 화를 내려고 하는지 얼굴이 빨개지길래 제가 이리 말해줬어요. 대표님, 화내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예 세상 뜨면 어쩌려고 그래요? 행여 가더라도 장례식장에 올 사람 없어서 저한테 연락 주지 마시고요. 대표가 제 말을 듣고 겁을 먹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겨우겨우 숨만 고르고 있더라고요. 전 그런 대표를 비웃어주며 병원을 나와버렸어요. 당연히 남편도 저랑 똑같이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어 놓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남편에게 정신과 상담도 받으라고 했어요. 남편은 괜찮다 했지만 이게 다 전부 복수의 일부라며 증거 제출용으로 병원 가서 엄살 좀 부리라 했죠. 남편이 말만 괜찮다고 했지 상담 결과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트라우마도 좀 생겼다고 하네요. 사모님이 대표의 원수와 그 짓을 하는 것에 놀라 한눈 팔 뻔했는데 남편이 당한 것을 잊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당한 수모를 촬영한 제가 너무 자랑스러웠죠. 그 CCTV 녹화본과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 7주가 걸렸어요. 결국 대표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대거 퇴직해 회사가 아예 망해버렸다고 해요. 대표의 아버지도 대표와 대표 아내의 실체를 알게 돼 이렇게 더러운 자식 필요 없다고 손절했다고 하고요. 결국 대표는 아버지 도움도 못 받게 돼서 이번에 법인 폐업했다고 하네요.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만 하지 않고 협박죄, 명예훼손죄로도 고소해서 합의금 수천만 원은 뜯어낸 것 같아요. 이 돈과 퇴직금으로 남편과 함께 소소하게 장사도 시작했는데요. 쪽방 같은 작은 가게 안에서 붕어빵을 팔았지만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서 대박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과 겨울에만 일하고 날이 따뜻해지면 쉬는 편한 삶을 누리고 있죠.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사연을 도대체 왜 쓰게 됐냐고요? 최근에 대표랑 대표 아내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사모님이 젊었을 때부터 화류계 생활을 했었대요. 어쩐지 인상이 세고 화려하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 다 뜯어 고쳤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들이 자연스럽게 나왔겠죠. 대표 아내가 화류계 생활을 하다 돈 많은 남자들의 도움을 받아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케이블 방송을 진행했던 거죠. 대표는 그 사실을 알고도 받아준 건데 대표가 뇌출혈 후유증으로 아직도 고생하며 돈을 못 벌어오니까 사모님이 이혼하자고 했나 봐요. 결국 대표는 대표 아내에게 이혼 소송까지 걸려서 돈도 탈탈 털리고 인생이 아주 망가져 버렸다고 하네요. 전 회사 직원을 통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전 남편이랑 같이 제주도에서 유채꽃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데 막장 인생을 살던 개보다 못한 인간들은 결국 망해버렸구나. 모든 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을 교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지 마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좋은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테니까요. 업보는 나중에 전부 다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